네,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챕터 두 번째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이 있습니다. 이 신의칙은 무엇이냐, 뭐의 준말이냐?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것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의 행사를 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요. 이런 제가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민법 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의칙에 위반해가지고 소를 제기하면은 그 소는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사소송법 이런 것이 이제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인데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노동법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물론 이 노동법이 공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노동법은 본질적으로 민법의 하부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대학 교수님들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 노동법하고 민법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우리 김영배 선생님도 마찬가지시죠. 거기는 사회법, 즉 노동법을 포함한 사회법 여기 안에 민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민법 안에 사회법 분야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양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따실 때 노동법으로 따셨지만은 그게 이제 민법까지도 따신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노동법에도 적용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의칙, 즉 신의성실 원칙이 노동법에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상대방에게 신뢰 제공하거나 또 객관적으로 봐서 상대방이 신뢰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일 것. 그다음 두 번째,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있을 것. 세 번째,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없을 것.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신뢰를 제공하고요, 그 신뢰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보신 것처럼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신 것처럼 그러한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하여야만 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신의칙이 노동법에 이제 적용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고와 신의칙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되는 것이냐?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리로서 권리자가 그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자 밑줄칩니다. 새삼스럽게,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예요.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인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누가 이거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가 이런 신의칙에 파생된 원칙인 실효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요, 판례 밑에 이제 판례 보시겠지만 이런 실효의 원칙, 신의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인 이런 실효의 원칙은요,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한참 뒤에 이르러가지고 퇴직금 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퇴직할 당시에 사용자는 이 친구가 다 정산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새삼스럽게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사용자의 신뢰가 손상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이렇게 늦게 퇴직금 청구하는 것,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을 이제 실효의 원칙으로
이라고 하고요. 이런 주장은 사용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를 보실게요. 판례는 대한조선공사 사례이고요. 자,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대한조선공사 도장부가 분리됩니다. 이제 좀 어려워가지고 조선공사니까 배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도장이 뭡니까? 막 색칠하는 거예요. 배 색칠하는 그런 것인데요. 대한조선공사의 도장부가 분리돼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회사이냐 하면요, 대한특수도장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설립해가지고 대한조선공사 도장부에 있는 근로자들을 이런 대한특수도장으로 보내버려요. 적을 옮겨버립니다. 그때 전국금속노조 대한조선공사 지부 동그라미 이런 지부가 대각선 교섭을 합니다. 여러분 챕터 이제 서버 혹시 있으신 분들, 옛날 서버 있으신 분들은 챕터 59번을 보시면 여기에 대각선 뭐 교섭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기업별 교섭, 대각선 교섭, 통일 교섭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각선 교섭은요, 모양새가 이런 것이에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또 그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것들. 사용자하고요, 전국금속노조 있잖아요. 전국금속노조가, 이렇게 대한조선공사 지부를 대신해가지고 교섭을 하는 것. 이것을 대각선 교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쉽게 표현하면, 엉아가 와서 동생 대신에 교섭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국금속노조가 이 지부를 위해서 대각선 교섭을 해가지고, 자, 사용자와 어떤 교섭을 체결했느냐. 여기서 사용자는 대한조선공사이죠. 자, 대한특수도장이 고용 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조선공사로 복귀한다. 이런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요, 자, 아니나 다를까 대한특수도장도 이게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요, 폐업합니다. 다 정리해고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자, 이 근로자들은요, 대한특수도장의 근로자들이 이 폐업을 해서 정리해고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적을 옮겼어요. 전적했습니다. 적을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조선공사의 근로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렇게 정리해고 당한 지 2년 8개월 만에 소재기, 어떤 소재를 제기했습니까? 근로자 지위 확인. 자, 누굴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구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조선공사를 상대로 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대한조선공사가 당신이 나의 사용자 아니냐. 따라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회사는 원고는 이미 정리해고 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대한특수도장이죠. 대한특수도장에서 정리해고 당한 이래로 2년 8개월 만에, 한참 동안 있다가 2년 8개월 만에 비로소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한 것,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더 나아가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인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은 뭡니까? 어떤 주장의 효력을 상실한다의 실, 효이잖아요.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다, 주장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하면서 실효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너무 늦게 이런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했다라는 것이고요. 너무 늦게 미지급 임금 청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실효의 원칙은요, 그 임금 지급의 임금 시효가 있어요. 임금 시효가 얼마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했다 하더라도. 자, 만약에 3년이 지났다고 한다면요, 그 피고 회사는요, 실효의 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 3년의 이런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런 주장을 못해요. 자, 이렇게 실효됐기 때문에
6개월 죄송합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요. 굳이 실효의 원칙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실효의 원칙은 아직 그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럴 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3년은 안 됐지만 여전히 충분한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흘렀기 때문에 자, 우리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났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잘 근무하고 잘 살고 있겠지. 설마 2년 8개월 만에 나한테 이 임금 지급 청구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신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원고가 임금 지급 청구하는 것, 이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자, 퇴직금 수령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게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 유보 어떤 거 있습니까? 퇴직금 수령하는데 자, 나 아직 해고의 효력을 다투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퇴직금 수령할게요. 이렇게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다투면서 다투는 게 뭐예요? 이의 유보예요. 다투면서 또는 조건 내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 따라서 다툼 가운데 근로조건이 만약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뭐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다든가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을 반환하겠죠.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것입니다. 아무튼 퇴직금 수령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이의 유보예요. 또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내가 근로관계가 난 다투고 있어. 현재 다투고는 있지만 만약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퇴직금 수령할게요. 하지만 나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내가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특별한 사정이 뭡니까? 바로 뭐 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청구하는 것이고요.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구제 신청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소송을 거는 것이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신의칙이나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금반원의 원칙이 뭡니까? 금반원 금한다는 것이에요. 금한다. 반원이 뭡니까? 반대말. 그러니까 말 뒤집는 것을 금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게 민법 2조에 여전히 있습니다. 민법 2조 그 신의칙에 파생된 원칙으로 같이 논의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판례는 비록 해고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거나 그 외에 해고 당시 해고를 다투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자, 당시에 해고를 다투지 않았고 또는 그 이유를 유보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한 바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단지 늦어졌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근로자를 옹호하는 그런 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한편 판례는 이제 이 당의 사안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노동자들이 신설 계열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지 2년 8개월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자, 종로회사 종래 사안에서는 뭐였죠? 대한조선공사잖아요. 대한조선공사와 체결한 재취업 약정을 근거로 해서 원래 근무하던 공사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내지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 자, 임금지급은 종전회사에 청구했던 것이에요. 이거 유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은 그동안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관련 소송의 추이를 기다렸다가, 여러분 요런 그 설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원고 중에서 원고가 소가 늦어진 것은 같은 처지에 있던 동료들이 소를 먼저 제기했었고요. 원고는 당시에 소송 비용이 없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걸 뭐라고, 지켜본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련 소송의 추이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암기해 두세요. 관련 소송의 추이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중 일부 근로자들이 승소 판결을 얻자 비로소 제소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재취업 약정에 의해서 공사와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에서 그동안 전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이것도 여러분께서 쓰셔야 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정통하지 못한 근로자들, 이렇게 법률관계에 정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일반 근로자들이 금반하는 원칙 또는 신성실의 원칙 잘 알겠습니까? 이렇게 법률관계에 정통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뒤늦게 제소하였다고 해가지고 그 소재기에 의한 권리행사가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꼬죠. 법문은 이렇게 맞나요? 이제 우리 판례나 법문은 이렇게 꽈요.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허용된다라고 판시해서 실효의 원칙 적용을 부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검토 보시겠습니다. 자, 퇴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거나 해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신의성실 원칙 적용하거나 또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인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신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언제나 신뢰의 원칙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게 이제 요건이잖아요. 해고 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이외에 해고 당시 해고 다투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전제 하에서 실효의 원칙 부정하는 것, 이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효 원칙 부정한다. 따라서 뭡니까? 근로자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로자에게 이런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다든가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것, 이런 소재기하는 것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밑에 참고 박스 보시면요, 신뢰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근로자 근로관계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이런 것들 이미 합의해지 청약 이거 하고 있다. 합의해지 사직서를 넣었다가 나중에 철회하는 것,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걸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배치 전환 명령 관련된 부분,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을 경우에 그런 거, 그리고 또 신의 측도 관련돼서 또 배치 전환 같은 경우는 이 배치 전환이 필요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배치 전환 이 명령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무효화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협상의 해고 합의 조항, 이것도 신의 측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돼서 나올 수 있는 건 통상임금에서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이런 주장하는 이런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요거 대법원 판례가 신의 측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성은 있다. 정기상여금 1년에 한 3번 정도 주거든요. 여름 휴가 때, 그 다음에 추석 때, 설 때, 이것들은 매달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이거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법정수당 청구하는 경우, 이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게 문제된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그 해당 파트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판결 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